방금 앞 시간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는 어떤 기능들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페이스 그런 차례대로 하고 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스케치. 예? 자, 시작은 보시면은 메인 메뉴에서 시작을 클릭을 하시고, 자, 클릭을 하면은 그 중에서 기계 디자인을 또 클릭을 하시면은 그 기계 디자인에 관련된 환경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은 스케치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스케치와 파트 디자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2차원과 3차원. 그래서 들어가는 시작은 사실은 스케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파트에서 들어가서 파트에서 스케치로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앞에 했던 거를 닫아버리고 이 상에서 시작해서 기계 디자인의 스케치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새 파트 아까 똑같죠? 시작해서 어떤 평면을 선택할 것인가 보시고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은 스케치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만은 아까처럼 보시면은 파일에 새로 작성해 가서 P 하면은 파트가 뜨죠. 확인해서 여기서 X, Y, Z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스케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차원입니다. 물론 얘를 회전을 시키면 회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이 중에서 3차원상에서 이 면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직뷰라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직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 툴바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만지다가, 이렇게 작용을 하다가 잘못 손을 건드려서 움직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갔다 치더라도 여기는 수직뷰를 클릭을 하시면은 돌아오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3차원 돌아갈 때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워크벤치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치면은 워크벤치라고 종료라고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3차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 같다, 3차원 같다, 2차원 같다, 3차원 같다. 여기서 말하는 2차원은 도면이 아니고 스케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우측에 있는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느냐, 어떠한 명령어들이, 자, 이름이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툴바, 아이콘 바들이죠. 프로파일 툴바에 이 명령어가 프로파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사각형 관련 명령어 그리는 거, 원형 관련,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플라인이 뭡니까? 자유곡선이죠. 자유곡선. 그 다음에 타원형, 쌍곡선, 포물선, 이런 기타 등등의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직선 관련. 얘는 축, 점. 이런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툴바입니다. 얘를 프로파일 툴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도구. 스케치 도구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명령어를 주지 않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이쪽으로밖에 없는데 명령어로 클릭하면 이제 우측에 이렇게 살아납니다. 우측에 살아나는 것은 뭐냐니까 그 명령어의 특성에 맞게 나옵니다. 원일 경우에는 반지름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직선을 클릭하면은 직선의 길이라든가 직선의 좌표라든가 아니면은 직선의 각도라든가 이런 정보를 여기서 바로 키워놓으면 됩니다. 물론 키는 하지 않고 나중에 원래 그 도면을 작업을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주고갈 수도 있고 길이는 50짜리고 각도는 45도로 틀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제약 조건 툴바를 이용해서 제약 조건 가지고 그 환경을 원하는 조건을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손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나중 뒤에 기능 설명 후에 예제 샘플을 도면 실습을 할 때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저렇게 하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작업 툴바입니다. 작업 툴바. 여기 나오는 작업 툴바라는 것은 위에 있던 기능들을 하고 부가적인 손을 대어야 될 기능들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코너, 라운드 값을 주는 거, 이거는 챔퍼, 못따기,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림, 자르기, 붙이기 이런 거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러도 있고 대칭도 있고 회전도 있고 이동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3D 요소 프로젝터 3차원 형상이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요소를 2차원으로 투영시킬 때 저 초반에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버전 29하고 버전 30의 차이점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오토캐드 기능에서는 명령어가 다른 명령어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똑같은 명령어 실행이 됩니다만 카트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 했습니다. 한 번 클릭으로서 한 번 명령어에 끝납니다. 근데 여기 있는 3D 요소 프로젝트란 것은 버전 29로 가면은 한 번 클릭해서도 여러 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버전 29에서는 여러 개 선택하는 그게 한 작업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고 20에서는 하나 선택할 때마다 한 작업이 끝났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주안점을 뒀느냐 명령어의 주안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바뀌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런 도면들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명령어를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고 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2차원 도면 작업할 때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스케치죠, 스케치.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파트 디자인. 아까 이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트 디자인은, 스케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스케치 작업 후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툴바의 이름이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이렇게 되어 있죠. 스케치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툴바의 명령어에 대한 것은 조건이 스케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기능들은 다 쓸 수가 있다. 들어갈 때는 방법이 들어가는 환경 들어가는 게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클릭. 아까 스케치도 똑같이 들어갔죠. 스케치로 바로 들어가냐 파트 들어가느냐 차이점인데 일단은 무조건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파트로 들어서 스케치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3차원 형상을 작업하는 대신 한번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3차원 형상을 하면 한 번에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차례가 있다는 거죠. 이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끝에 있는 복잡한 훅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간다.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의 드레스업 퓨처. 드레스업이라는 건 뭐죠? 드레스라는 건 옷이죠. 판다. 그럼 뭡니까? 치장을 한다는 거죠. 형상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형상을 조금 더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드레스업 퓨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차원에서 있던 코너, 2차원에서 있던 챔퍼, 2차원에 없는 굽여주는 거, 면을 경사가 주는 거, 일정한 두께로 안에를 파내는 거, 한쪽 부분에 두께를 보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사 탭을 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죠? 변화, 트랜스포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니까 이동입니다. 이동, 대칭, 그 다음에 패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나열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은 2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차원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파트 디자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케치가 완성된 후에 파트 디자인, 파트 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파트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이다. 뭐냐니까 속이 꽉 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것입니다. 아까 훅 도면 있었죠? 훅 도면을 가지고 그리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인데 여기에 파이의 크기와 여기에 파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파내는 것은 어떻게 파낼 것인가. 이런 것이 다 파트 디자인 2차원 도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령어들이 자주 좋아졌습니다만 더 복잡한 모델링도 나왔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도면을 그릴 수가 있으면은 카티아의 어지간한 도면은 다 그릴 수 있다. 훅을 그릴 수가 있으면은 근데 훅의 단점이 뭐냐니까 도면 데이터가 정확한 게 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릴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이 도면을 연습할 기회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경우는 대충 예를 들면은 여기에 형상을 그리고 이쪽 부분의 형상이 다 다릅니다. 이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하나 그려도 됩니다. 따라가세요 해서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형상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일치되는 점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직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직경을 그려서 여기도 마찬가지 금방 설명드렸던 중앙선을 이렇게 제어선이라고 하는데 제어선을 따라가세요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명령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샤워의 꼭지 같은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이의 모양이 다르고 이쯤의 모양이 다르고 이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 곡선으로 해서 그린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단계별로 튀어나오는 꼭지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을 그려서 회전을 시킨 겁니다. 회전을 시키고 합한 다음에 안에를 일정한 두께로 따내는 거 이렇게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또 하는 게 파트 디자인이라고 보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이죠.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디자인.
지금 가장 그 환경에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명령어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서페이스 디자인 공면 설계입니다. 공면. 여기서는 서페이스 디자인이 곡선을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공면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리는 건 어디서 그리느냐? 곡선을 그리는 것은 와이어프레임에서 그린다는 거죠.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뭐죠? 뼈대죠, 뼈대. 뼈대를 잡아주는 거. 면을 형성하는데 뼈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곡면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되느냐? 그 조건이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오게 되면은 곡면의 이론적인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서페이스가 이제 곡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곡선을 그리고 곡면을 그리는 곡선을 그리고 곡면을 그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명령어들의 조건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곡면의 조건들입니다. 이론적인 배경이죠.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게 블렌디드라고 있는데, 이 블렌디드는 블렌디드 곡면 형성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하는 것이고, 이 작업 환경 안에 보면은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곡면. 회전 곡면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이론적인 게 곡면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작업. 이 작업은 앞에 나오는 파트 디자인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하고 드레스업 피처를 같이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면을 자르는 거, 여기는 이제 면이나 곡면에서 윤곽을 투영시키는 거, 면도 라운드를 줄 수가 있죠. 라운드를 주는 거, 면의 이동, 이거는 면의 보강. 면이 조금 모질한다든가 했을 때 면을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델링이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두께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얘들은 두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이기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작업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파트 디자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디자인 명리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두께 주는 것도 있고 closed surface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서페이스를 닫아준다든가 아니면은 서페이스에 두께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두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파트란 거죠. 솔리드란 것입니다. 근데 서페이스 모델링 연습을 하면 단점이 무엇이냐? 서페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도 어렵게 다른 무슨 작업을 하면서 도면 데이터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 작업은 이 도면은 일본 자동차 관련 회사에 들어갈 경우에 저로 서페이스를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의 기본은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카티아가 보잉사에서 비행기, 항공기 설계를 하면서 사용되었듯이 자동차도 보시면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자꾸 다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완만한 형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이 뭐냐? 서페이스 모델링, 서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 시당초부터 이것을 파트에서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은 파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측은 파트에서 조금 시작하기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십니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서페이스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면은 그보다는 훨씬 쉽고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근데 좌측에는 파트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서페이스로 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서페이스로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페이스를 썼고, 서페이스가 파트보다 더 간단하냐, 안 간단하냐. 왼쪽 보면은 두 개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간단할지 복잡할지는 난이도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각 파트를 하든 서페이스라든 완성돼서 도면으로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어셈블리에서 가야 된다 했는데 일단은 파트 단품에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도면, 지금 파트에서는 도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뷰라는 건 뭡니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면 뷰, 이 안에는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가 다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절단면, 그 다음에 상세도,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끊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거. 이거는 이제 끊어진 뷰라고 있습니다. 끊어진 뷰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반복이 될 경우에 길게, 예를 들어 사다리 같은 경우에 사다리 길이가 만약에 좀 길면은 10m가 된다. 근데 중간에 똑같죠. 근데 그거를 10m짜리를 도면에 넣으려고 하니까 길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이 기능을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잘라버려 보여주고 끊어진 모양으로 나타내주면서 치수를 내면은 치수는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치수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넣기입니다. 어떠한 도면이 되더라도 치수가 없으면은 그거는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전부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건 데이터, 어디를 기준면으로 할래, 이런 거. 자, 관련돼 가지고 치수. 오토캐드에서도 디멘전이 있죠. 근데 여기 디멘전은 제가 써보기에는 오토캐드를 잘 쓰시는 분은 오토캐드가 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토캐드를 쓰고 카티어를 지금 한 지가 20몇 년 되는데 이제는 치수 넣는 게 오토캐드보다는 카티어가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토캐드에서 그린 거를 카티어에서 불러와서 그냥 그 치수 넣는 거를 여기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더 편하니까. 그래서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소프트웨어죠.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작성. 지오메트릭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하학이죠. 기하학. 그래서 도면 안에서도 스케치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 호, 곡선, 스플라인, 점 이런 모형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있느냐 하니까 모델링을 하고 도면 작업을 했는데 모델링을 할 때 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래 있는 프로파일 형상은 라운드가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라운드 되기 전에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조금 더 도면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대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작성이고 이건 지오메트리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위에 있는 라인만 끊기만 끊고 조금 손 다듬어야 되는 거죠. 다듬어야 될 경우에 여기에 있는 라운드, 미러, 치수 넣기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석. 원래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도면 표제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부품표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주석입니다. 여기는 주석도 달고 원의 숫자도 기입하기도 하고 여기는 다듬질 기용, 그 다음에 표제란에 표 만드는 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썼죠. 다. 근데 여기 없는 거는 거치기 기호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니까 이거는 그렇게 거치기 기호를 넣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도면이 아니고 그냥 예제 샘플로 쓰는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치기 기호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반만 있죠. 이런 반만 있을 때 아까 뷰에서 제가 필요 없는 부분 날릴 때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상에서 3차원 형상도 보고 2차원 형상도 같이 주고 여기 보는 럼버링도 하고 그 다음에 부품표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표절한 뭐 부품표도 넣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드래프팅.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이제 이 카티아의 전체적인 명령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조립이죠. 조립. 그래서 기계 디자인에 마찬가지 어셈블리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약 조건, 이동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개 차이점이 뭐냐?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제약 조건에서 걸게 되면은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제약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고 여기에 이동은 그 조금 뭐라고 합니까? 템포러리 그러니까 잠시적인 어셈블리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툴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모양을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의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완전 어셈블리가 끝났는데 아까 했던 제약 조건에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이 모델의 단품들이 움직여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동 툴바에 의하면은 따라다니지 않고 내가 하나 브레이크 걸어버리면은 브레이크 걸린 상태에서 그냥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도 이제 출력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출력하게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되고 출력도 있는데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출력이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한번 내가 보여줬나 하니까 첫 번째 저장을 할 경우는 잘 안 뜹니다만 나중에 저장을 또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해주시면은 밑에 파일 형식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파일 형식을 캡 파트로 하면은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종류가 뜨게 됩니다. 종류가 뜨는데 여기 STL 파일이 뭐냐니까 STL 파일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요즘 나오는 3D 프린터로 여러분이 했던 모델링을 3D 프린터로 보낼 때는 STL 파일 그 다음에 UG나 다른 거로 갈 때는 여기 있는 IGS 파일. 이 모델 파일은 옛날 버전의 카티아로 갈 때, 하는데 지금 제가 버전 4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로 넘기는 작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호환성을 가지고자 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아까처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저장은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정해지고 나면은 형식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STL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STL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으로 갈까요? 바탕화면으로 가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조금 뒤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제 작업 환경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리겠습니다. 내려버리고 그래도 내리는 게 내려버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지금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거 말고 이렇게 뭐 버전에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거만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환경의 것이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인 거를 ST별로 작업을 했을 때는 그 작업을 가지고 3D 프린트 전용기에 가서 몰리게 되면은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 근데 그냥 안 되고 가능하면 해상도를 맞춰줘라. 그래서 해상도 맞춰주는 관련된 거를 다음 시간, 이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교시는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